안녕, 수석입니다. 행정부와 대통령 정리할 시간입니다. 17강이고요. 시작을 여는 걸 확인. 짜잔,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열정이라고 쓰였죠. 네, 우리 PD님의 이 디테일함. 그러면 당신은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열정. 그냥 선생님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목소리를 높이는 거? 하이텐션? 이것만이 열정이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하는 열정은 그냥 몰입. 공부도 열정 있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찡그리면서 카리스마 있게 문제를 풀어주면 열정이 넘치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몰입.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내용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열정 아닐까. 열정적으로 보이고 싶다. 난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가짐, 이건 마음으로만 있긴 곤란해요. 그냥 현실에 옮겨온다면 행동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장에 대한 걸 뭐 더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오늘 선생님이 오전에 약간 시간이 되어서 컴퓨터에 파일을 정리하다가 뭐 한 10년도 더 전에 공연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냥 폴더를 클릭했는데 와, 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 그래서 영상을 딱 클릭했는데 와, 선생님이 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거 준비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공연할 준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연도 했던 사람인데 뭐 지금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최적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뭐 공연, 무슨 공연? 뭐 이렇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공연했던 영상을 딱 봤는데 공연 시작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딱 마이크 잡고 준비됐습니까? 하더라고요. 준비됐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준비됐냐라는 걸 우리 제자들한테는 별로 안 물어보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공연장에서 준비됐나? 그러니까 어떤 준비냐? 아니, 공연을 보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즐길 준비가 돼야죠. 이제 완전히 몰입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 강의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해서 ready? 이렇게 묻는 거죠. ready? 참 마이크가 있었으면 이렇게 ready?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끔씩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도 준비를 합니다. 준비.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오늘 어떤 내용들을 쭉 정리해 나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발할 그럴 생각 열기 이런 것도 준비를 하죠. 이건 뭐 그 전에 다 이미 원고로 준비가 돼 있는 건데, 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정부 조직도예요. 정부 조직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지금 다 이해할 준비가 됐냐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떤 내용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수많은 정부 부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익숙해야 할 만한 게 교육부겠고요. 뭐 외교부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법무부도 많이 들어봤죠. 국방부도 들어봤고, 뭐 쭉 가다 뭐 환경부, 보건복지부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건 뭐 지금 정부가 개편할 때 좀 눈여겨보자 하는 것들이 표시가 돼 있는 이 그림을 소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노란색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뿐만 아니고 여기 감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가면 정부 각 부처들이 있습니다. 행정 각 부. 숫자를 세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갑자기 뭐 암기로 뭐 몇 개의 부처가 있냐 이렇게 물진 않을 거니까 해서 굵직굵직하게 정리할 건데, 대통령이 있어요. 국무총리, 아까도 얘기했던 감사원, 그리고 또 여긴 지금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국무회의까지 정리를 할 건데, 이 포메이션을 두고 그러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어딘가에 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강의 보는 친구들이. 모르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국무총리 등등 해서 전강에서도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정이입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나한테 어떤 헌법상의 권한이 주어질까?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지위. 우리 그 전에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를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혹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재의 44쪽에 내용인데요. 차근차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주요 행정기구까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출발하면 판서를 통해서
갈 텐데요. 일단 테마 17번째 대통령과 행정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 조문을 쭉 읽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40조부터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결국 130개의 조문을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공부가 풍성해질 텐데, 자, 우선 행정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게 교재에 살짝 적혀 있습니다. 행정의 의미. 그래서 이게 뭐 근대에는 이런 의미였고 현대에는 저런 의미다. 이것도 뭐 외울 건 아니지만 근대에는요, 근대 이전에는 국가 권력이 그렇게 분립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근대 이후부터 권력 분립 이런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건 입법, 법을 제정하는 거, 이건 국회가 합니다. 전강에서 배웠는데, 그리고 뭐 사법에 대비하는 개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권력 분립의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법을 누가 만드냐? 의회가. 그 다음에 행정,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누가 하냐? 이걸 행정부가 담당하게 되고, 이건 집행이거든요, 집행. 그래서 한 번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강에서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세금을 어디다가 얼만큼 거둘까? 이걸 국회가 정하면 직접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집행이란 말은 공부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5단원 가면요, 뭐 형을 집행한다 이런 말도 나올 거고, 혹은 4단원 공부하다 보면 뭐 강제 집행 이런 말도 슬쩍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집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행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률을 집행한다,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법이라고 하는 건 다음 강에 정리할 겁니다. 법원 파트에서. 이쪽은 적용할 사자를 써서 사법, 법을 적용하여 다툼을 해결한다. 뭐 사실상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입법, 사법에 대비된 개념으로서 권력 분립에 따라 행정,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들이 이제 분리되어 있죠.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요, 공익과 관련된 국가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 역할이 근대에는요 작았죠. 소극적 국가관, 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함, 혹은 자유방임주의 이런 개념들로 근대 18세기에는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좀 작았다면, 현대에 와서 이런 말도 좀 들어볼까요? 행정국가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 요 국가의 기능 자체가 정부의 기능 중심으로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게 고전적 의미, 근대 민주주의 발달로 군주에게 속해 있던 통치권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되면서 나타난 국가 작용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법과 사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현대적 의미는 공공복리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국가 작용. 그래서 이런 말 좀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만큼 정부 역할이 커졌다까지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행정의 의미고요. 뒤에 가면 이제 바로 주요 행정기구와 더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의 권한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그냥 바로 정부의 조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정부의 구성이죠. 자, 선생님 따라서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뭐 그린다라고 해야 되나, 이건 적는다고 해야 되나. 일단 도식적으로 한번 접근할 거고, 그 다음에 막 판서를 벌릴 거니까, 뭐 매번 선생님 판서가 옆으로 넓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습장에다가 써볼 친구들은 또 옆으로 넓게, 나중에 또 옆에 좁아지는 상황에서 막 뚫고 갈 때 느껴지는 그 분노. 아, 뭐야, 왜 계속 오른쪽으로 가.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넓게 적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대통령을 적어볼까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에서 밑으로 쭉 빠져서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에도 필기할 게 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행정각부를 이야기할 수 있죠. 행정각부. 아까 뭐 그 전에 봤던 도식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관심을 두는 행정각부, 대표적으로 교육부가 있을 겁니다. 교육부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국방부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환경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이렇게 대통령에서 옆으로 빠지는 감사원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사원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감사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포메이션에서 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느냐 이렇게 나눠볼게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같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B,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위에 따라서 여기 지위에 따라서 권한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A냐 B냐 이걸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따가 하나씩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 테니까 뭐야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질문이야. 한번 여러분이 느낌으로 A인지 B인지 배치를 해보세요. 해보고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만 좀 체크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죠. 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 이거를 뭐 대통령 직선제라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5년 단임제입니다. 임기가 5년이고 한 번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단임제 이렇게 낼 때도 있고 중임할 수 없다, 여러 번 할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는 어디 적혀 있냐? 헌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를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의 임기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대통령이라는 요 한 지위에 주어지기 때문에 한 국가기관에 이 두 지위가 모두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제 특징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도 괜찮죠. 우리 그 전에 다 배웠던 거니까 대자만 적어놓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의 권한들이 있는데요. 여기다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선생님이 하나씩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쭉 듣고 A인가? B인가? A인가? B인가? B인가? A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그냥 도전. 자, 도전. 어차피 A 또는 B로 답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뭐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죠? 이게 아니고 그런 대통령의 행정부 지휘 감독권이 A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한인가 B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한인가를 A 또는 B로 맞춰봄. 자, 행정부 지휘 감독권. 근데 많이 안 틀려요. 왜? 행정부란 말이 붙었으니까 그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아닌가? 행정부 지휘 감독권. 이러면 아주 눈치가 빠른 거죠. 다음 두 번째. 대통령은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건 어떤 구조냐? 선생님이 그냥 이거를 여기 살짝만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전에 봤던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릴까요? 뭐 5층짜리 건물을 그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헌법 최고법이죠. 그 다음 밑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은 누가 제정한다? 국회가. 그래서 국회 입법권 뭐 전강과 전전강에 이어서 설명했고요. 여기 보면 명령이 있거든요. 그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명령은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들이 발동하는 부령이 있습니다. 교육부령, 국방부령.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거를 잘 살려보시면 이게 행정명령이거든요. 행정명령. 그 밑에는요. 어디 가서 할 거냐. 여기에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얘는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중단원 하나로 2-3단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요 자치법규로서의 조례와 규칙,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요 규칙은 그때 가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명령을 발표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그 다음에 각 부에서도 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다. 어디 적힐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좋아요. A입니다. 선생님 좀 B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의 답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이 답이 안 들리니까 A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A라고 했으면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 좀 B라고 했는데요. 틀렸네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정리를 두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요. 공무원을 임명하기도 하고 파면시키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기도 하고 파면시킨다.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르냐. 공무원
임면권이라고 불러요. 임면권. 오타가 아니에요. 임명과 파면을 줄여서 임면이라고 하니까요. 그건 A일까요? B일까요? 네. 이때 말하는 공무원은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A겠죠. 공무원 임면권. 국군 통수권.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A일까요? B일까요? 아, 선생님 지금 분필을 다르게 잡으신 거 보니까, 다른 색깔 잡으신 거 보니까 B, 땡, A입니다. 국군 통수권. 그런데 이걸 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냐면, 많은 친구들이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면 그냥 느낌상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B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군 통수권. 어떻게 생각하시면 쉬우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국방부를 적은 거예요. 국방부 쭈루루룩 대통령. 국방부가 행정부니까 국방부 쭈루루룩 해서 대통령. 아,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우두머리예요. 행정부의 대표. 그래서 국군 통수권을 헷갈리지 않게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학교에서 뭐 어떻게 배울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법률안 거부권이 A인가 B인가, 선생님은 A로 배정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5개 교과서 중에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 중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명백하고 써둔 교과서가 일부예요. 일부.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뭐 요걸 B라고 구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문제를 좀 풀어주고요. 왜 그런 거냐?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면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이렇게 일단 선생님은 적어두겠습니다. 아, 뭐예요 선생님? B인 건 하나도 없나요? 자, 일부러 선생님이 지금 A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런 정도가 출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 빼고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의 권한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 교재 보면 거기 행정부의 지휘 감독해서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그 다음에 국무회의 주재, 이건 놔두시면 국무회의 파트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밑에 보니까 국가에 대한 대표, 그 다음 국정, 조정, 헌법기관 구성 뭐 등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한 구분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B-1번 대외적 국가죠. 대외적 국가 대표권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게 있고요. 뭐 2번은 헌법 수호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의 가디언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요. 다음 3번 헌법기관 구성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국정 조정에 관한 권한 해서 아무리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낸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자체를 구분해봐라. 이런 형태의 문제보다는, 아니 학교 시험에서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법조차도 학교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리하시고요. 선생님은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분 기준을 쓰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건 A인지 B인지를 가르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 학교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1번, 2번, 3번, 4번 즉 B,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조차도 더욱더 세부적으로 많이 배웠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데 이걸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외적 국가대표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조약, 체결, 비준권이에요. 조약이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국가와 국가끼리 맺는 명시적인 합의, 이걸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조약, 무슨 협약, 무슨 협정, 무슨 의정서 이런 게 조약인데 이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하도록 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나중에 6단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땐 국제법 파트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지식이 전달이 될 텐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 조약, 체결, 비준하는 건 누구의 권한인가요? 대통령 이렇게 하시고요. 바로 전에 배웠던 국회를 엮어서 하자면 대통령이 헌법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국민들한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 뭐 상호 방위에 관련된 조약 이런 등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성격의 조약들을 체결하고 비준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국회가 갖는 건 조약 체결 비준권이 아니고 국회는 동의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두지 않으면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아닌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비슷한 게 아닙니다. 왜?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러면 국회는 뭐?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교관들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적힐 수 있어요. 외교관, 뭐 신임, 뭐 파견, 뭐 등등. 뭐 이런 여기에 관련된 거 대외적 국가 대표권이고요. 뭐 또 선전포고, 강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선전포고는 뭐 이미 명칭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죠. 뭐 전쟁을 선포한다, 선전포고한다. 그다음 강화라고 하는 건 전쟁이 끝난 뒤에 처리를 위해서 조약을 맺을 때 강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외적 국가대표권이고 우리 전강에 어떻게 배웠냐? 선전포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혹은 국군의 파병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데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국회랑 이렇게 잘 맞물려서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헌법 수호권에서는요. 다 외우진 말고요. 전강에서도 비슷한 걸 했어요. 이 헌법 수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긴급권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국가 긴급권. 이 국가 긴급권에는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권이 있고요. 긴급 명령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떤 경우에 대통령이 발동을 하는 건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막 절차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구나까지만 잘 분류하시면 되고요. 전강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국회는 거기에 대응해서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권한으로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승인권을 갖는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이거 말고도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제소권을 갖습니다. 이것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자, 복습해봅니다. 이거 아주 유기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수능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념에 요 징검다리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 몇 개? 헌법의 기본 원리 6개입니다. 6개 중에서 뭐 순서대로 배운 순서대로 쭉 한번 해보면 국민주권주의 있죠. 자유민주주의 있죠. 복지국가의 원리 있습니다. 국제평화주의 있어요. 평화통일지향이 있고요. 그 다음 문화국가주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선생님 저 6개 다 기억나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거를 현장에서도 딱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한 그 중에 4개? 4개는 기억나는데 2개 정도가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몰입해 있다면 이미 거쳐온 진도지만 머릿속에 살아 있습니다. 정리만 잘하면 복원이 돼요. 6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기억납니까?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기억나는데 특히나 정당 설립이 자유롭고 복수정당제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긴 한데 어떤 정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면 정부가 그 정당을 헌법재판소에게 해산시켜달라고 정당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원리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빨리 체크해놓고 돌아가서 복습. 어차피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은 강의로 한번 끝냈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다져놓고 있는가를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정당 해산 심판 제소권이라고 하는 게 정부한테 있는데 그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 A일까요? B일까요? 라고 하면 B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헌법기관 구성권. 여기서 전강에 국대헌 대감님을 말씀드렸죠.
박대헌 대감. 누구예요 이거?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습니다. 임명권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총 9분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임명권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아마 적으면 여러분은 또 뭔가 궁금해질 거예요. 아닌데 분명 전강에서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을 선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도 맞고요. 그렇게 국회에서 선출한 3인, 이제 뒤에 가면 법원 파트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다 포함하여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건 또 헌법재판소 가면 또 한 번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두세요. 임명. 자, 이러면 헌법기관 구성권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 이제 국정조정권이라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게 국정조정, 그러니까 원활한 이 국가의 이 정치 현상, 이런 정치 상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정조정할 수 있는 힘으로써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는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게 우리 교재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대표,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권, 그 다음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약의 체결 비준권이 있어요. 선전포고 및 강화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이걸 넓게 보면 이 안에다 담아낼 수 있는데 선생님은 1번과 2번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정조정권이 있습니다.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죠. 헌법 개정안 제안권이 있습니다. 국회 임시회 소집권, 이것도 그 전에 우리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로서 정리를 했었고요. 국회 출석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뭐 등등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적으면 임시회 소집 요구권도 있구나. 복습. 임시회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네,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회가 열리려면 대통령도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도 임시회를 소집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만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그전에도 뭐 다 국회 파트에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한 번만 정리해 보면 특별 사면권이 있죠. 이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사면권 중에 일반 사면이 있다고 했어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를 다 정리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만약에 빠지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됐나요? 근데 선생님 국정조정권에 왜 법률안 거부권인데 이게 여기 적혀 있습니까? 아까 그 맥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하는 대로 이제 학교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잘 나와 있긴 한데 잘 보시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랑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까지가 다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과감하게 분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까지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여기 있고 여기는 뭐라고요? 권한. 자, 그 다음 국무총리 한번 해볼게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였습니다. 이것도 좀 살려두시고, 국무총리는 임기가 따로 있지가 않아요. 헌법상에 뭐 국무총리 임기가 뭐 2년 6개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진 않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런데 국회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어디 적혀 있습니까? 여기 국자에 적혀 있죠.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이니까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국회 파트에서 정리했으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거고. 그러면 또 한번 적어볼까요? 국무총리는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뭐 하시는 분인가요? 라고 하면 국무총리의 권한이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합니다. 행정 각부를 통할. 선생님이 통할이 뭐죠? 통할. 국무총리는 여기 행정 각 부처 중에 어느 한 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뭐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냐,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행정부 전체를 아울러 컨트롤한다, 통할한다 이렇게 부르고요.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이죠. 자,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여기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국무총리는 여기 있는 장관들을 국무위원이라고 부르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고요. 뿐만 아니라 해임 건의권도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이게 대통령이 어떤 누군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라고 할 때 헌법상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국무총리가 이분이 좋겠습니다 라고 임명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국무위원, 장관을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해임 건의권도 갖습니다. 이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건의했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은 꼭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 국회에서도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개념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장관을 해임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국회만 갖는 권한이 아니라 그러네요. 국무총리도 갖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풀 때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A에 국무총리, B에 국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문제에서 A가 국무총리, B가 국회일 때 국회는 국무총리와 달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는다 라고 하면 틀린 선정이 됩니다. 왜? 국무총리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디테일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밑에 행정각부가 있어요. 여기에 장을 장관이라고도 부르지만 행정각부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등인데 이 행정각부의 장은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게 함정이에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회 동의라는 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요. 뒤에 가면 읽기 자료를 통해서 정리하겠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라는 건 거쳐야 돼요. 인사청문회. 이 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왔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가 이걸 검증하는 절차를 인사청문회라고 하죠. 그리고 부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부령, 교육부령, 국방부령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면서 행정각부의 장이라고 적어놓고서 이제 여기선 국무위원이 된다. 이 설명까지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 여기 적어볼게요. 국무회의가 있어요. 국무회의는 우리 그전에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할 때 선생님이 뒤에 가서 대통령과 행정부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다라고 그때는 체크만 하자라는 그 기관이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국무회의는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심의기관이다. 그래서 의결기관이라고 적으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기관은 어떤 거냐? 이 국무회의가 참 좀 독특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회의라는 게 있어요. 내각회의. 그러니까 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이렇게 장관들을 쭉 모아놓고서 이 국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토의하는 이 내각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의원 내각제적인 국가에서는요, 이게 하나의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결기관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뭔가 정하기 전에 국무회의, 뭐 국무총리도 있죠, 뭐 대통령도 있죠, 장관들 이렇게 모아놓고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거든요. 들어볼 수 있는데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심의된 사항이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관이다라는 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기관이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의결기관이면 대체로 장관들 쫙 있는데 찬성하는 장관들 한번 좀 손 들어보세요. 혹은 뭐 표결을 통해서 표결 나온 대로 이게 딱 정해져야 의결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무언가 정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신중한 결정을 돕기 위한 기구라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장관회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자문회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정할 때 그 전에 그냥 의견 정도를 물어보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가 가만 보면 의원내각제에서의 내각회의,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장관회의, 이런 것에 좀 가운데 적인 성격, 뭐 절충한 성격, 중간적인 성격을 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요 말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누구냐?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적어보시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부의장이 누구일까요?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있어요. 국무위원이 있겠죠. 국무위원이 바로 장관들이 됩니다. 대체로. 여기까지 하면 국무회의까지 정리가 됐는데, 국무회의에서 심의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뒤에 저 읽기 자료를 통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시험 문제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대통령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 모든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가 틀린 선지고요. 대체로 보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맞는 선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꼼수 같은 느낌이 아니라요. 출제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게 헌법상에 17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하기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항을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좀 오답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묻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그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맞겠구나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감사원 남았죠. 감사원은요, 이렇게 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 그런데 업무상 독립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원이 누군가를 감사한다라고 할 때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업무상 독립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원장이 있죠. 감사원장 누가 임명할까요? 네, 국대헌 대감 마지막이죠. 감사원장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까지 살리시고요. 그러면 감사원은 뭐 하는 곳인가요?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 감찰 이렇게.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감사원이 하는 역할 중에 법률과 이제 우리 국가에서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도 합니다. 회계 검사. 장부를 들여다봄. 쉽게 말하면 회계 검사도 하고요. 결산을 검사하기도 하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들어봤죠. 네, 이렇게 해서 국회의 결산 심사라는 것과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한 글자 때문에 뭔가 문제를 맞히거나 틀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것도 참 오답으로 많이 쓰는데, 감사원 할 때 이 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 국정감사를 감사원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정감사는 국회갑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감사원에서 오답으로 쓰일 것이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일단 행정부의 주요 조직들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에 44페이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잘 보시면 다 적혀있죠. 국무위원 임명 제청,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그 다음에 총리령을 발표할 수 있다. 뿐만 아니고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됐죠? 임기가 나와 있진 않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잖아요. 5년 이렇게. 국회의원도 임기가 있죠. 4년. 그런데 국무총리는 따로 임기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우린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장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의원이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이제 이 우리의 예상을 빠져나가는 문제라는 건 없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밑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행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 그래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뭔가 결정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살리시고, 대통령, 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그리고 국무위원, 대체로 장관들인데, 행정각부는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집행하죠. 말 그대로 교육과 관련된 사무, 교육부에서, 국방과 관련된 사무는 국방부에서, 환경과 관련된 건 환경부에서, 뭐 이런 식이고요. 감사원,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설명해 드렸고,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 감찰 뿐만 아니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 검사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끝. 다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살짝 아쉬운 게 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 대통령은요, 권한을 행사할 때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게 돼 있고요. 문서로서. 그 다음 국무총리와 써있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부서한다는 건 함께 서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딱 다뤄질 경우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중에 가서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문서로서 존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만 서명하는 것이 아닌 국무총리와 관계된 국무장관, 그렇죠, 국무위원, 장관이죠. 함께 서명한다. 이걸 함께 서명한다는 뜻으로 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려두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야, 좋네요. 이제 우리는 45페이지로 가서 읽기 자료 확인하고 문제는 3문제만 풀어보면 되니까요.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확대. 여러분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면, 그렇구나,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앉힐 것인가. 인사 문제죠. 인사 문제. 그때 그 후보자를 불러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들어보는 자리, 청문회인데, 과거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뭐 등등 여기까지만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요. 점점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확대가 되어서 보시면 이제 장관들도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랑 국회 표결을 거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건 다른 개념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려두세요. 국무위원이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되는 거구나 까지만 살리시면 됐고요. 나머지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직책들까지로 점점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구나, 이 정도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인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 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서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인사청문회 누가 연다?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열 때 이거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여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열어요. 위원회. 특히나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자, 쭉 읽어가서 국회 차원의 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까지. 그 다음 국무회의에 대한 헌법 규정이 나오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이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이 국무총리에게 있구나.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고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87조 4항까지는 아주 암기해야 될 대상은 아니니까 분석 보세요. 다 살리셔야 돼요. 행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관이다.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됐죠?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5번인데요. 4번까지는 국회 파트에서 풀었기 때문에 5번부터 풉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결후 이송되어 온 요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이죠. 재의를 요구한다. 환부한다. 되돌려보낸다. 이에 따라 땡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잘 보세요. 재의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재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돼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한편 대통령은 오후에는 지난달 공포된 땡땡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명령입니다. 행정명령. 기억은 국회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틀렸어요. 이 거부권은 국회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를 견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회 다수당에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잠깐만 이건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 지금 현재 이 법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 아니다. 그럴 때 거부를 하는 거니까. 두 번째, 기억에 대해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강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하시면 충분히 나올 거고요. 니은은 법률과 동일한 위상? 아니죠. 여긴 명령이기 때문에 법률 밑에 있고요. 네 번째, 니은을 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면 거쳐야 되는 거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둘 모두 거부권과 대통령령,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5번에 2번이고요. 다음 6번 문제. A는 행정부의 2인자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명을 받아 행정각부 통할. A는 국무총리죠. B는요.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관이다. B는 국무회의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단답형 문제니까. 6번까지 됐고 다음 7번 문제. 다음 헌법 조항에 A에 해당하는 헌법기관이 누구일까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공무원의 직무감찰. A는 감사원입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은 국무회의.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로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들이 선출하진 않습니다. 디귿.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는 결산을 심사한다라고 하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 몇 번인가요? 정답 5번에서 나왔죠. 자, 이렇게 대통령과 행정부 파트를 정리했는데 지금 판서 내용이 많습니다. 항상 모든 이 국가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빠짐없이 다 전달해 드릴 수 있긴 한데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숑숑숑숑 날아간다 혹은 잘 기억이 복원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와 대통령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일단 한번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존재까지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주요 기구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주요 기구. 그래서 완강 코드를 이렇게 준비해 봤죠. 보여주세요. 띠링. 대통령의 주요 권한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대통령의 주요 권한, 지위를 나눠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엔 국회랑 엮어서 국회는 동의권,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갖는가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완벽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강에서 법원 파트 들어갈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재혁이었습니다. 안녕!